오늘도 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팩트체크와 인사이트 함께 해보시죠. 김수경 캐스터,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리포트는 통신 서비스 업종 KB증권의 리포트고요. 러시아 관련 노출보다 3년 만에 돌아온 MWC를 기대한다. 투자 의견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리포트 제목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 관련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업종인데 그냥 러시아 악재 노출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MWC 2022 네. 모멘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다시 이 행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3월 되면은 이동통신 관련한 전 세계 최대의 전시회가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통신 관련한 행사인데요. 자, 이 모멘텀을 통신주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요 참가 업체부터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달 28일 이미 개막이 됐고 3월 3일까지 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때 대규모 불참 사태를 겪었던 MWC가 이번에 2년 만에 재도약을 좀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참여율이 안 좋았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또 불참하겠다. 이런 또 행렬이 이어지게 되면서 한마디로 참패했다,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행사의 성공 여부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00개 이상의 전시업체들 그리고 1,000명의 전문 연사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코로나 지금 확산되는 구간에서도 꽤 많은 또 기업들과 연사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연결성의 촉발 그리고 주요 의제는 총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우드넷과 5G 연결, 만물 인터넷, 핀테크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 이렇게 첨단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주요 참가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 인텔, 메타 이 다 IT 기업 대거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버라이즌과 에릭슨, 보다폰, 텔레포니카, 오렌지 다 아실 겁니다. 노키아 같은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이번에 모두 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국내 3사 다 나갑니다. KT, SK텔레콤, LG U+도 모두 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매년 이 MWC가 이제 개최가 되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보다는 올해는 다양한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이통 3사가 이번에 MWC에서 주인공으로 떠오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 ICT 기업들이 참여하는 MWC 이동통신 3사 우리 기업들도 참여를 하는데 어떤 비전과 신기술을 선보이게 되나요? 네, 이제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 바르셀로나에서 이미 출격이 했습니다. 3사가 출격을 했는데 발표 내용에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SK텔레콤 전시관은 메타버스하고 AI, 5G 그리고 도시망 공교통이 여기 들어가고요. IT, 우주 등의 이 테마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AI 반도체 사피온 역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입니다. 차세대 후속 모델까지 출시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IT 반도체 분야의 톱티어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 이번에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SK스퀘어하고 SK하이닉스와 함께 공동 투자 형태로 해서 미국의 사피온을 설립한 상태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메타버스와 AI 반도체, 양자 암호 이렇게까지 해서 3대 넥스트 빅테크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 디지코 KT를 주제로 해서 전시관 역시 오픈했는데요. AI 컨택센터라고 하네요. AICC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지능형 교통 인프라 솔루션, 트래픽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요. K-팝도 댄스를 즐길 수 있는 리얼 댄스 같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재미 위주의 AI 서비스를 이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으로 24시간 상시 방역 체계를 지원하는 AI 방역 로봇도 이번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또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데 24시간을 방역해주는 AI 방역 로봇도 이번에 선보이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애주 플러스 같은 경우는 5G 서비스 시연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존에서는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영화와 공연들, 그리고 뭐 영화나 웹툰, 게임, 교육 같은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의 3천여 편의 콘텐츠를 선보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콘텐츠 쪽으로 해서 주력하고 있는 LG U 플러스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통신주가 워낙 덩치가 크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MWC 행사를 통해서 다시 신기술을 쭉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확장성이 눈에 맞습니다. 띈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반도체부터 UAM 그리고 콘텐츠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통신주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통신주 전망과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시할까요? 네, 앵커님께서 조금 아쉽다고 지적을 해주셨던 그 헤드라인에 네. 그 내용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속 시원하게 뭔가 전략이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 해지 수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라는 정도에서만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통신업체들 대다수가 매출액이 국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통신 장비들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방어할 만한 종목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풀이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감에 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SK텔레콤을 보시면은 신고가가 63,0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이 작년 12월에 나왔던 가격대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 정도 눌림목 발생이 되어 있고요. KT는 신고점이 35,000원인데 오늘 한 31,000원대 왔다 갔다 하죠. 네, 10% 내외 정도 조정권이고 LG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앞선 두 종목보다는 눌림목이 조금 더 발생이 되면서 19% 신고가 대비해서는 눌림목이 나와 있는데 세 종목 모두 다 가격대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 MWC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신기술의 발표들 그리고 좋은 반응 얻고 있는데요. 이번 MWC에서 통신 3사의 전망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신업종 전체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내는 거를 보시면은 SK텔레콤은 75,000원을 잡고 있고요. LG 플러스는 19,000원으로 설정을 했고 KT 같은 경우에는 따로 최근에 목표 주가는 업데이트하지 않아가지고 KT 같은 경우 조금 별도로 해서 아직 목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SK텔레콤 작년 12월이었고요. 그때 당시 배당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도 이벤트를 통과했습니다. 자, 통신주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러시아발 악재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업종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통신 관련한 세부 종목의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주 보면 국내 최초로 SK텔레콤은 AI 반도체 그 사피온 네. 이거를 개발한다 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실적이 워낙 기존에 크다 보니까 이게 성장하려면 정말 큰 실적이 나와야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배당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 배당주나 경기 방어주 예, 지금 예. 그런 쪽으로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3년 만에 지금 MWC가 열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는데 지금 세대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이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AI와 이제 로봇, 그다음에 메타버스 등 미래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이 공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3년 전 5G 상용화에서 그다음에 기술 응용 진화 여부가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SK텔레콤은 AI 반도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피온을 비롯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제 기술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역시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해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 시대를 겨냥한 AI와 이제 로봇 서비스를 공개하는데요.
메타버스 전시관인 디지코랜드를 열어서 이제 거기에 관람 직접 참석을 안 해도 KT의 전시와 관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부스를 꾸몄습니다. 그다음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G 네트워크의 인프라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를 선보이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G 지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XR 콘텐츠 등 그다음에 5G 시연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이제 MWC가 열려서 어떤 통신주에 이제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뭐 MWC는 이제 부차적인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특별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결국에는 통신주는 약세장에서 경기 방어주적인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여전히 배당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에서 성장 관련해서 얘기했던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는 게 또 통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뭐 로봇, 뭐 AI 등등등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셔도요. KT와 SK텔레콤의 연봉을 보시면 1999년, 2000년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장기 하락해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게 좀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2018년에 미중 패권 다툼 때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때 방어주가 잘 갔거든요. 통신 장비도 잘 갔었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생각이신지 관심주 꼽아주시죠. 일단 저는 통신주는 철저하게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고 배당 관련주 이쪽으로만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성장성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 하락 국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접근을 하실 때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세장에서의 대안 이 정도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KT 같은 경우에 오늘 두 종목 갖고 나왔는데 KT와 이제 SK텔레콤 갖고 나왔는데 두 종목 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게 지금 6%, 7%대로 전부 다 이제 높게 나와 있지요. 작년에도 배당을 이쪽으로 배당 관련주로 좀 접근하신 분들은 배당금을 좀 괜찮게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기대 배당 수익률이 7%로 지금 현재 배당 가치 대비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DPS라고 하죠. 주당 배당금이 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감소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배당금 상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기대 배당 수익률이 약 6%대로 그래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주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통신주,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로 시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현재 전문가는 현재 전쟁발 리스크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약세장의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MWC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사의 주요 의제, 클라우드넷, 5G, 만물 인터넷, 핀테크,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관련해서 글로벌 IT 통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의 또 활약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거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또 관련해서 통신업계에 관련한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는 이런 가운데서 KT와 SK텔레콤 특히 배당에 대한 매력을 주목하면서 꼽아줬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